안녕하세요. 419 1학년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부교재 71쪽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에너지의 수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전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전력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호로는 P로 나타내는데 전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단위 시간당 생산한 또는 사용한 전기 에너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다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력이란 단위 시간당 생산 또는 사용한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해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전기 에너지는 또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이렇게 정의되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남는 건 결국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기호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전력 P는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전압 혹시 여러분 기호 기억나세요? 네, V였죠. 전류는 I였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러면 전력의 단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전력을 일단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낼 건데 이걸 바로 가정에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일단 발전소에서 생산을 했으면은 초고압 변전소라고 하는 데를 가요. 그래서 전압을 아주 초고압으로 높이죠. 그 다음에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 변압기를 거쳐서 가정으로 오는데 조금씩 낮춰주더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220V를 많이 쓰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는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 송전되고 1, 2차 변전소를 거쳐서 전압을 낮춘 후에 최종적으로 주상 변압기를 거쳐 가정으로 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왜냐면 송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손실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손실 전력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또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여기 박스에 한번 써봅시다.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아까 전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정의했더라?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압 곱하기 전류였다. 기억나시죠? 전압 곱하기 전류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걸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V 곱하기 I였는데 여러분 혹시 ohm의 법칙 기억나세요? V는 IR 요거 그래서 V 대신에 IR을 우리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네 I 제곱 R이 되죠. I 제곱 R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I 제곱에다가 R을 곱하면 되더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식에서 봤을 때 이 값을 내가 낮추고 싶으면은 저항을 줄이거나 또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줄이거나 이러면은 손실 전력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거나 송전선의 송전 전류 세기를 줄여주면 되겠다. 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부교재 72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송전 과정에서는 전압을 높였다가 낮추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변압기라고 하죠. 이 변압기의 원리를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는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로 이렇게 하나 수정해 주시고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조절해서 전압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리 한번 하기 전에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이 표시 혹시 보셨나요? 네, 맨 위에 빈 공간에 써줄게요. 이 표시를 우리가 교류라고 해주고요. 여러분 이 표시 기억나시죠? 건전지 할 때 쓰는 거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얘가 직류다. 요 차이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교류라고 하는 건 시간, 전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도 변하고 방향도 이렇게 변하는 걸 교류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직류는 건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시간, 전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 거 이걸 우리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일정한 걸 아니 선생님이 약간 미안 시간에 따라서 전류 세기가 일정한 거 이걸 우리가 직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변압기에 사용되는 거는 교류인데 이때 전압을 V1이라고 해주고요. 1차 코일에 흐르는 게 V1, 2차 코일에 전압을 V2라고 이렇게 해줄게요. 교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바뀌고 세기도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교류 전류를 I1이라고 하자. 얘를 I1이라고 해보고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니까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를 우리가 I2라고 할 거예요. I2라고 하자. 다음에 코일의 감긴수를, 즉 가문수를 1차 코일이니까 N1이라고 하고 2차 코일은 가문수를 N2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N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밑에 빈 공간에 원리 한번 써볼게요. 먼저 1차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른다. 1차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면 여러분 원래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근데 교류 전류가 흐르면은 교류라는 것 자체가 전류의 방향이나 세기가 변하는 건데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나 어떤 색이나 자기장도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변하더라. 그래서 이게 2번 과정이고요. 다음에 3번 과정. 1차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2차 코일도 영향을 받죠. 우리 저번 시간에 자기장에 만약에 어떤 코일이 이렇게 있고 코일의 다소에 가까워지면은 N극이 가까워지면은 N극 오지 마 이렇게 되도록 전류가 유도되었었고요. N극이 멀어지면은 N극 가지 마 그러면서 이제 S가 유도되도록 전류가 흘렀었죠. 마찬가지로 2차 코일에도 이렇게 전류가 유도가 된다는 거죠. 코일 주위 자기장의 변화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변화로 2차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더라.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 색깔펜으로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해봅시다. 먼저 V1과 V2의 B는 전압의 B는
코일의 가문수와 비례하더라. 이렇게 써주시고요. 만약에 전력 손실이 없다면은 P1 첫 번째 코일의 전력이나 두 번째 코일의 전력이 같고요. 우리 P는 VI로 저번에 아까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P1은 우리가 이제 V1, I1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P2는 V2, I2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값이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V1과 I1이 V2와 I2와 같다고 했으니 이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V2를 이렇게 분모 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V2분의 V1은 이번에는 I1을 오른쪽으로 넘겨보면은 I1분의 I2랑 이렇게 같게 되고 우리 V2분의 V1은 N2분의 N1과 이렇게 같다고 했죠. 그래서 전압의 B는 코일의 가문수와 비례하고 다음에 전류의 B는 코일의 가문수에 반비례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제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제 전력 수송에 대해서 해볼게요. 우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전압으로 송전을 하고 있고 송전선으로 우리 1학기 때 배웠었죠. 초전도 케이블을 쓰고 있다. 그리고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근데 안전한 수송도 중요하죠. 그래서 전선을 지중하, 땅속으로 이제 지나가도록 하는 거. 다음에 선로 수리 같은 것도 로봇이 이제는 대체하겠죠. 그리고 안전 장치를 충분히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 네. 다음에 우리 73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틀리면 X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전력 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압 곱하기 전류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괄호 1번은 네, 틀렸죠. 전압과 전류의 곱이니까 단위는 와트를 쓴다. 맞는 말. 1와트라고 하는 건 1볼트의 전압에서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의 전력이다. 맞는 말이죠. XOO라고 해주시고요. 다음에 2번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전압을 2배 높이면 손실되는 전력은 몇 배가 되겠느냐. 그래서 손실 전력을 한번 구해 보래요. 손실 전력은 여러분 우리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I 제곱 R 이렇게 좀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좀 다르게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전압을 2배로 했으니 그러면 전류는 몇 배가 될까? 여러분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일정한 전력이라고 했죠. 이게 일정하려면은 전압이 2배가 된다면 전류는 2분의 1배가 되어야겠죠. 전류는 2분의 1배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전류가 2분의 1배라는 거를 여기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i의 제곱이 되겠죠. i 대신에 2분의 1 i를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r이 되는 거니까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4분의 1 i 제곱에 r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 값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4분의 1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손실되는 전력은 4분의 1배가 된다. 답은 4분의 1배. 다음에 3번. 그림은 변압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변압기에서 전압을 높이려면
네, 전압을 2차 코일에 전압이 높게 하려면은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을 더 많이 감아야 하고 낮추려면은 적게 감아야 하죠. 여러분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V2분의 V1은 가문수 이렇게 비례하더라. 그래서 전압을 높이고 싶으면은 1차 코일보다 더 많이 감아야 되고 낮추고 싶으면 적게 감아야 하더라. 네, 여러분 이제 1학년 통합과학의 진도 마지막 페이지예요. 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74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 에너지의 생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태양은 주계열성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부는 약 1500만 K의 초고온 상태다. 그리고 수소와 헬륨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플라스마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태양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핵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수소 핵융합 반응.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때 핵융합 반응에서는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질량이 이제 감소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핵 반응 후에 질량의 합이 반응 전보다 줄어드는 거. 우리가 어떤 변화량은 이렇게 세모 이렇게 그려보시고 델타라고 읽는데 x의 변화량 델타 x, y의 변화량 델타 y, 질량의 변화량 델타 m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질량이 감소하는데 그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는 델타 M에다가 빛의 속력을 곱해주자. 여기서 C는 빛의 속력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E는 MC 스퀘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양 에너지는 이제 다른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기도 하고 지표면에서 자연현상의 대부분을 일으킨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 1학년 친구들, 네, 진도가 빠른 반응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1학년 과학 범위여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설문지 과제로 나갈 거예요. 네, 진도가 조금 느린 반응 여기까지가 이제 진도니까 여기까지 마지막 날까지 방학 전날까지 하느라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만나도록 합시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